어떤 전쟁은 총소리 없이 시작된다. 2025년 봄, 미국 동부의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명문 사립학교, 웨스트브릿지 고등학교. 차가운 대리석 복도, 빛나는 명예의 전당, 그리고 매 순간 침묵 속에서 질서를 강요하는 교칙들. 이곳은 자유보다는 이미지가 우선되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그날 오전, 교내 스피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민재 양, 즉시 교장실로 오세요. 그 한 문장이 공기를 베어냈다. 웅성임은 멎었고 시간조차 잠시 멈춘 듯했다.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동시에 창가 쪽을 향했다. 그곳에는 햇빛을 등진 채 앉아있던 한 한국인 소녀 민재가 있었다. 미국으로 이주한 지 6개월. 이름을 부르면 대답은 하지만 질문하지는 않는 아이. 조용하지만 존재감은 분명한 아이. 민재는 노트를 천천히 덮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등 뒤로 누군가 속삭였다. 한국 애가 왜 교장실에? 뭔가 큰일 난 거 아냐? 그러나 민재는 그저 한 번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들고 아무 말 없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문제가 될 행동은 없었는데 성적은 상위권, 출결도 완벽. 하지만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겐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지. 딸깍, 딸깍.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소리가 마치 형장을 향해 가는 죄수처럼 들렸다. 교장실 문을 열자 엑셀 히트모어 교장이 고급 원목 책상 뒤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박양. 당신은 여자 유도부의 대표 선수로 선발됐어요. 그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냉기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교장 선생님, 저는 유도를 해본 적도 없고 현재 화학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히트모어 교장의 미소가 사라졌다. 우리에겐 다양성이 필요해요. 교육부에서도 우리 학교가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당신은 딱 좋은 예시입니다. 아시아계, 여학생, 그리고 외국인. 그 순간 교장실 문 너머 복도에서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엑셀과 그 친구들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거절하면 장학금 문제도 다시 검토해 보겠어요. 교장의 목소리는 매섭고 차가웠다. 부모님께서 많이 실망하시겠네요. 민재는 주먹을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다. 참아라. 감정을 드러내지 마.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강조하던 말.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힘이라는 걸 민재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 아래 숨겨둔 나무 상자를 꺼냈다. 검은색 띠, 어머니에게 직접 전수받은 기술의 상징. 다양성이 필요하다고요, 교장 선생님.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그럼 진짜 다양성을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어머니, 박수진.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자 태권도와 유도의 고수였던 그녀는 미국 이민 후에도 민재에게 몰래 훈련을 시켜왔다. 12살부터 시작된 이 훈련은 그날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는지도 몰랐다. 김치 냄새가 가득한 부엌, 조용한 집, 어머니의 단호한 눈빛. 이제 보여줄 때가 왔구나. 수지는 말없이 지하실 문을 열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무술 도장으로 개조된 그들만의 비밀 장소였다. 그리고 일주일 뒤 교내 유도 시합이 열렸다. 민재는 흰 도복을 입고 조용히 매트를 밟았다. 관중석에선 웅성거림이 일었고 엑셀 히트모어의 여동생이 첫 상대였다. 히트모어 교장은 만족스러운 듯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날이 그의 자만과 편견이 무너지는 날이 될 거란 걸. 첫 판, 엑셀의 여동생이 민재에게 달려들었지만 단 몇 초 만에 바닥에 누워 있었다.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민재는 상대를 하나씩 제압하며 결승까지 올라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격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끝까지 조용하고 품위 있게 기술로 말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승부가 끝난 후 체육관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일어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휘트모어 교장의 얼굴에 당혹과 수치가 밀려들었다. 그가 무시했던 한국 소녀는 모두의 존경을 받는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다양성이란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민재의 이름은 학교 전체에 퍼졌고 그녀의 용기와 실력 그리고 침착함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는 말없이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다. 존엄과 자긍심,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준 날이었다. 매트 위, 어두운 지하 도장. 모녀는 서로를 향해 섰다. 벽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수진, 남자 병사들 틈에서 단 하나의 여성으로 당당히 서 있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은 날 보고 김치밖에 모르는 동양 여자라고 했지. 그래서 난 보여줬어. 우리도 남자들 2배 크기의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걸. 그녀가 전투 자세를 취하자 민재는 침을 삼켰다. 오랜만에 강도 높은 훈련, 몸은 기억하고 있지만 감각은 녹슬어 있었다. 내가 싸우도록 강요받는다면. 수지는 말끝을 맺기도 전에 날카롭게 앞으로 치고 나갔다. 그렇다면 이기기 위해 싸워라. 첫 번째 공격. 민재는 간신히 피했지만 충돌 순간 지하실에 울린 충격음은 마치 천둥 같았다. 그렇게 1시간 땀으로 범벅이 된 민재는 매트 위에 쓰러졌다. 숨이 거칠고 근육이 떨렸다. 숨 쉬는 법도 잊었구나. 수진이 무릎을 꿇고 딸 옆에 앉았다. 약함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약해지는 거지.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엄마, 전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싸움꾼이 아니라. 수진은 딸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었다.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다. 우리 민재야. 세상은 내가 하나만 선택하길 바라지 않아. 우린 동시에 2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어. 그 말에 민재의 눈가가 젖었다. 하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말했으니까. 눈물은 혼자 있을 때 흘려라. 내일 학교에선 그들이 기대하는 작고 얌전한 동양 소녀를 계속 연기해야겠지. 수진의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여기, 이 도장에선 내 안의 전사를 깨워야 해. 내 혈관엔 백두산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걸 절대 잊지 마. 민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근육이 아프고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건 단지 유도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체성, 존엄, 그리고 모든 한국 소녀들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엄마. 민재는 고개를 들고 그렇게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으로 인한 고통이 온몸에 퍼졌지만 민재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내면의 불꽃을 조용히 간직한 채 그녀는 학교로 향했다. 첫 수업은 고급 화학. 이 교실은 유일하게 그녀가 스스로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실험실 문을 열자 익숙한 화학 약품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원소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화학은 균형과 논리로 작동한다. 인간 관계와는 다르게 오늘은 촉마 반응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헬레나 첸 교수의 목소리. 교직원 중 드물게 아시아계였던 그녀는 민재의 은밀한 롤모델이었다. 수업 말미, 첸 교수는 시험지를 돌렸다. 훌륭해요, 민재. 가장 높은 점수가 찍힌 시험지를 건네며 그녀가 말했다. 전국 화학 올림피아드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민재의 가슴이 조여왔다. 어릴 적부터 꿈꾸던 과학자의 길.
그런데 유도부라는 강제된 역할이 그 미래를 위협하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엑셀의 친구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아, 박 유도부에 들어간다며? 첫 경기에서 울지 마라. 조롱과 비웃음. 민재는 아무 표정 없이 지나치려 했지만 한 명이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책이 바닥에 흩어졌다. 복도에서 웃음이 터졌다. 그 순간 민재의 근육은 반사적으로 반응했다. 어머니에게 배운 방어 기술이 머릿속을 스쳤다. 단 한 번이면 이 아이를 눕힐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차분히 무릎을 꿇고 책을 주워 담았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쟤 좀 봐. 진짜 로봇 같아. 누군가가 속삭였지만 민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옛 군사훈련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수지는 장애물을 유려하게 넘고 있었다. 엄마, 왜 제가 과학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민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유도는 감추고 과학엔 모든 걸 걸었는지. 수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다. 7살 때 상대를 처음 제압했을 때가 기억나요. 그의 눈에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무서웠어요. 그런 시선이. 그래서 존경받고 싶었구나. 수진이 말끝을 마무리했다. 그녀의 손이 민재의 손을 감쌌다. 세상은 우리 같은 여자에게 언제나 불공평해. 강하면 두려워하고 약하면 무시하지. 그 사이에서 버티는 게 진짜 강한 거야.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전사는 칼처럼 보이지 않아. 수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들은 물처럼 보여. 유연하고 순응하고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지. 그리고 때가 되면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려와.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는 봄비 소리 속에서 민재는 침묵에도 값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이 끝날 시간이었다. 켈더닝 코치의 굵은 목에서 터져나온 호루라기 소리는 체육관을 갈랐다. 박, 지금 당장 매트 주변 10바퀴.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향한 시선엔 조롱과 호기심이 얽혀 있었다. 맞춤형 유도복에 파란 띠를 자랑하듯 매단 엑셀 히트무어는 친구들에게 팔꿈치를 툭툭 치며 웃었다. 저 한국 공주가 매트 위에서 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은 일부러 크게 퍼졌고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의도된 조롱이었다. 코치는 엑셀을 향해 비트 모어, 입 닫고 준비 운동해 라고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무랄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입가엔 희미한 웃음이 맴돌았다. 훈련은 잔인했다. 켈더닝은 고급 기술 시범을 보일 때마다 일부러 민재를 부정적인 예로 내세웠고 그녀를 바닥으로 거칠게 던지며 낙법 지도는커녕 보호 방법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몸은 점점 멍으로 얼룩졌고 등은 화상을 입은 듯 쓰라렸으며 갈비뼈엔 금이 간 것 같은 통증이 스며들었다. 여긴 낮잠 자는 곳이 아니야. 일어나. 그의 고함에 민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파도 소리 내지 않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신 첫 번째 규칙이었다. 고통은 감정이 아니라 정보일 뿐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내 몫이다. 훈련이 끝나자 코치는 양동이와 대걸레를 그녀 앞에 툭 던졌다. 가기 전에 매트 깨끗이 닦고 가.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체육관을 나서는 사이 엑셀은 문 앞에서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민재를 힐끔 쳐다보았다. 홀로 남겨진 체육관. 민재는 천천히 유도복 상의를 벗었다. 흰 티셔츠 너머 등과 팔에는 이미 펄언멍이 번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비웃고 싶어하던 그저 약한 동양 소녀는 아니었다. 그녀의 몸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단단히 단련된 전사의 것이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짧은 순간, 민재는 몸을 가볍게 풀며 진짜 자신의 기술을 펼쳤다. 동작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기술 하나하나엔 정확성과 집중이 서려 있었다. 이것이 진짜 박민재였다.
수많은 시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유도 천재. 어머니에게서 대대로 이어받은 무술의 유산을 지닌 전사. 꽤 인상적인데. 문가에 서 있는 낯익은 목소리에 그녀는 움찔했다. 팀의 유일한 또 다른 여자 선수, 엘리자 톰슨이었다. 코치한텐 말 안 할게. 민재는 경계심에 대걸레를 다시 움켜쥐며 물었다. 뭘 원해? 엘리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같은 배를 탄 동료를 돕고 싶을 뿐이야. 작년에 내 오빠도 저 코치한테 당했거든. 같은 배를 탄 사람은 서로 도와야 한다. 어릴 적 들었던 한국 속담이 문득 떠올랐다. 엘리자의 눈엔 그녀가 너무나 잘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소외된 자, 낙인 찍힌 자의 눈빛. 도움 필요 없어. 혼자서도 잘해. 민재는 냉랭하게 말하고 등을 돌렸다. 엘리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넌 고집 셀지도 모르지만 난 기다릴 줄 알아. 그리고 말인데 너 정말 대단해. 내가 웃는 건 내가 웃어서가 아니라 내가 곧 모두를 놀라게 할 걸 알아서야. 엘리자가 떠난 후 체육관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엔 무언가 달랐다. 민재의 입가엔 아주 작고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아마도 이 싸움에서 나 혼자만은 아닐지도 몰라. 그녀는 천천히 매트를 닦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선 이미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있었다. 상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심판의 손이 공중으로 치솟았고 민재의 손이 그와 함께 들렸다. 완벽한 승리였다. 시상식장에선 지역 유도 협회장이 자랑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웨스트브릿지 고등학교 박민재. 억지로 미소 짓는 히트모어 교장이 뒤늦게 무대에 올랐다. 플래시가 터지고 그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는 항상 그녀를 믿어왔습니다. 다양성은 우리 학교의 철학입니다. 민재는 속으로 웃었다. 이번엔 정말로 웃음을 감추기 어려웠다.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다. 그 어떤 기술보다 어려운 감정의 통제.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감정이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다. 복도에선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과거의 조롱이 인사로 바뀌었고 무시하던 시선은 호기심으로, 경멸은 인정으로 바뀌어갔다. 그녀의 이름은 교내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첸 교수는 자랑스럽게 실험실 게시판에 그 기사를 붙였다. 민재, 내가 해냈구나. 교수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아니야, 넌 운을 만들어낸 거야. 넌 유도에서도 화학에서도 특별해. 그러나 모든 시선이 호의적이진 않았다. 더닝 코치는 여전히 그녀의 실수만을 노렸다. 초보자의 운일 뿐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민재는 알았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남자 팀원들 중 몇몇은 이제 그녀에게 기술을 물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넘긴 거야? 엘리자는 점심마다 그녀 옆에 앉았고 다른 여학생들도 하나둘 그 곁으로 왔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복잡했다. 존중받는 기쁨은 있었지만 동시에 노출의 두려움도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래 우리 자신을 감춰야만 했을까요? 어느 밤 훈련 도중 그녀가 물었다. 수지는 멈춰섰다. 아시아 여성이 뛰어나다는 건 일시적 찬사와 긴 원한을 함께 불러와. 그녀는 옅은 미소로 딸을 바라봤다. 그래서 난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법을 택했지. 학교에선 엑셀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존경과 두려움, 질투와 불신이 섞인 시선, 팀원들조차도 분열되었다. 그들은 내가 약해 보일 때 더 미워할까? 아니면 강할 때 더. 그게 우리가 맞서는 패러독스지.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날 밤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감정을 삼켰다. 인정은 달콤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신의 지뢰밭이 있었다. 그때 진동이 울렸다. 엘리자였다. 조심해. 히트모어 교장이 뭔가 꾸미고 있어. 민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이해였다. 그녀의 진짜 경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상대는 이미 매트 위에 누워 있었다. 심판의 팔이 번쩍 들려 올라갔고 그 손엔 민재의 손이 함께 올라 있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승리였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고 시상대 위로 지역유도 협회장이 올라왔다. 웨스트브릿지 고등학교 박민재 선수. 당당하게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억지 미소를 띤 휘트모어 교장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앞에 섰다. 우린 항상 그녀를 믿어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핵심은 다양성이죠.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다. 민재는 미소를 삼키려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입꼬리를 완전히 숨기지 못했다. 기술로는 감정을 조율할 수 없어도 진짜 감정은 억제하기 힘든 법이다. 그녀의 내면에 피어난 자부심은 슬며시 표정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 복도는 조용히 변했다. 예전엔 쏘아보던 눈빛이 이젠 멈춰서 인사를 건넸고 조롱이던 말은 존중으로 무시하던 기색은 인정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이름은 교내 신문 일면에 실렸고 첸 교수는 화학실 게시판 한가운데 그 기사를 떳떳하게 붙여놓았다. 민재, 잘했다. 정말. 수업이 끝난 뒤 그녀를 불러세우며 말했다. 난 내 안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 민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냥 운이 따랐을 뿐이에요. 아니야, 교수는 단호히 말했다. 넌 그 운을 실력으로 바꾼 거야. 유도뿐 아니라 화학에서도 말이지.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응원한 건 아니었다. 버닝 코치는 여전히 그녀의 움직임에서 결점을 찾으려 애썼다. 초보자의 행운이지 뭐. 그는 완벽한 기술이 나올 때마다 불쾌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주립대회에선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러나 물살은 이미 바뀌고 있었다. 몇몇 남자 팀원들이 민재에게 기술을 묻기 시작했다. 그 기술,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연결한 거야? 엘리자는 점심마다 그녀 옆에 앉았고 다른 여학생들도 하나둘 그 주위에 앉기 시작했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민재의 마음은 잔잔하지만 불안정했다. 존중받는 기쁨이 컸지만 그만큼 노출의 두려움도 무거웠다.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우리 자신을 숨겨야 했을까요? 어느 늦은 밤 연습 중에 그녀가 물었다. 수지는 멈춰서 자세를 고정하며 말했다. 미국에서 아시아 여성이 두각을 드러낸다는 건 찬사와 동시에 견제를 부르는 일이야. 잠깐의 박수 뒤엔 긴 그림자가 따르지.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서 난 늘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법을 택했어. 학교에선 또 다른 눈빛이 민재를 따라다녔다. 엑셀은 예전의 우월감 대신 혼란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팀원들 역시 두 부류로 갈라졌다. 존경하는 이들과 질투하는 이들. 엄마, 사람들은 내가 약할 때보다 강할 때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역설이란다. 수지는 잔잔하게 답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언제나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의 규율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인정받는 건 달콤했다. 하지만 그 뒤엔 예측할 수 없는 시선과 불신이라는 지뢰밭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다. 엘리자의 문자였다. 조심해. 히트모어 교장이 뭔가 꾸미고 있어. 민재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진짜 경기가
지금 막 시작됐다는 것을. 상대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심판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올라갔고 그 손과 함께 민재의 팔이 들려 올랐다. 완벽한 승리였다. 단순한 점수판 위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건 존재를 증명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격이었다. 시상식장이 조용히 술렁였다. 지역 유도협회장이 그녀의 이름을 또렷이 외쳤다. 웨스트브릿지 고등학교 박민재 선수. 억지 미소를 띤 휘트모어 교장이 뒤늦게 무대에 올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그는 마지못해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는 항상 그녀를 믿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민재는 속으로 웃었다. 이번엔 감출 수 없었다.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잘 알았지만 이번만큼은 숨기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건 자부심이었다. 떳떳한 미소였다. 복도에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과거 그녀를 조롱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고 무시하던 시선은 어느새 경외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학교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첸 교수는 실험실 게시판에 그 기사를 자랑스럽게 붙였다. 민재, 정말 잘했어. 교수는 조용히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 민재. 너는 그 운을 만들어낸 거야. 유도에서도 과학에서도 넌 빛나. 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편은 아니었다. 더닝 코치는 여전히 그녀의 실수만을 찾으려 했다. 초보자의 운이었을 뿐이야. 그는 중얼거렸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다. 그 말 속에 깃든 불안과 위기의식. 며칠 뒤 엘리자가 그녀를 조용히 복도로 끌어당겼다. 민재, 조심해. 히트모어 교장이 뭔가 꾸미고 있어. 그 순간 민재는 알았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엑셀과의 대결이 열리는 날, 체육관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릴 듯한 긴장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매트 위에서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한국도, 미국도, 그녀는 양쪽 모두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언어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겼다. 단순히 기술로 엑셀을 눕힌 것이 아니었다. 편견을 꺾고 침묵을 무너뜨린 승리였다. 그 순간의 정적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했지만 곧 파도처럼 터지는 박수가 체육관을 뒤덮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박수. 그러다 점점 더 뜨겁고 거세게. 그녀는 엑셀에게 손을 내밀었고 엑셀은 멍한 얼굴로 그 손을 잡았다. 이기는 법만 아는 사람은 패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민재가 속삭였다. 엑셀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말이 꾸밈없는 진심임을 느꼈기 때문이다. 히트모어 교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지역 기자들의 마이크는 그를 향해 쏟아졌다. 교장 선생님, 박양의 유도부 배치는 차별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만 이마의 땀방울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오늘 이 매트 위에서 무너졌다. 그날 저녁, 민재는 어머니와 나란히 집으로 걸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너는 세상에 내 영혼을 보여줬어. 그게 진짜 용기야. 민재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 진실되게. 단, 이제는 숨지 말고. 수지는 미소 지었다. 1년 뒤, 민재는 다시 학교를 찾았다. 이제는 손님으로, 그리고 선배로. 그녀의 유도복엔 작은 올림픽 심볼이 달려 있었다. 복도엔 변화가 있었다. 새 교장 몽고메리는 차분하게 포용의 시대를 알렸고 그 자리에 엑셀 히트모어도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성숙한 눈빛으로.
연설이 끝난 후 민재는 익숙한 화학 실험실을 찾아갔다. 첸 교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이젠 과학부 코디네이터가 되어 있었다. 여기서 너의 실험은 아직도 전설이야. 교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한 한국 소녀가 수줍게 다가왔다. 박민재 언니, 사인해 주실 수 있어요. 민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인보다 더 좋은 걸 보여줄게. 근데 먼저 너의 실험 이야기를 해줄래? 그녀는 알았다. 완벽한 일격은 단지 매트 위에서의 기술이 아니었다. 진짜 완벽한 일격은 자신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것, 그리고 한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남긴 유산이었다. 기술이 아닌 회복력, 동작이 아닌 변화, 두려움이 아닌 확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단단한 뿌리처럼 휘어도 부러지지 않는 강함.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민족의 자부심. 이것이 박민재였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완벽한 일격이었다.